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메이 디자인 채널의 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어도비로부터 미션을 하나 받았어요.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인싸 다꾸를 보여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의 반복 개체 만들기로 스튜디오 메이님만의 감성을 담은 인싸 다꾸템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제가 요새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메모하는 습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메모와 시간 관리를 내가 만든, 나한테 꼭 맞는 템플릿으로 활용하신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의 반복 개체 만들기 기능 한번 꿀팁 확인하러 가보실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오브젝트라고 정의한다면, 반복 기능은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기능이라서 상단의 오브젝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곰돌이와 사각형을 선택하신 후 반복, 그리고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처음에는 격자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 기능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주위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상하 좌우 핸들이 있는데요. 화살표 모양의 핸들과 타원형 모양의 핸들이 있어요. 타원형 모양의 핸들 같은 경우는 이 반복 개체의 전체적인 면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화살표 핸들의 경우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편집을 하시면 완성입니다. 한 달 혹은 일주일의 습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반복의 격자 기능 옵션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템플릿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곰돌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는 한 달을 위해서 곰돌이를 늘려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 곰돌이 선택하신 후 오브젝트 반복 격자에서 반복 객체 기능을 적용하신 후에 한 번 더 저는 오브젝트 반복 그리고 옵션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반복 옵션이 나타나고, 반복에서 할 수 있는 방사형, 격자, 뒤집기 각 기능에 대한 세부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격자 옵션이니까 조금 더 가로는 타이트하게, 세로는 조금 더 여백이 있게 이렇게 수치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핸들을 통해서 대지에 맞게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면 완성입니다. 템플릿을 열어서 오브젝트 반복 격자를 적용한 뒤 다시 오브젝트 반복 옵션을 통해서 격자 유형에서 행으로 벽돌형, 열로 벽돌형 등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벽돌형을 선택하시면 개체가 지그재그로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뒤집기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패턴의 어레인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형 기능을 사용해서 12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하루 계획표를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에서 반복 방사형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원을 따라, 중심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방사형 반복 개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방사형 반복 개체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단에 동그라미 핸들, 그리고 우측에 화살표 핸들, 아래쪽에 화살표 핸들, 세 가지의 핸들이 있어요. 상단의 동그라미 핸들을 당기거나 줄여서 전체적인 크기를 바꾸실 수가 있고, 우측의 화살표 핸들로 반복되는 숫자를 줄이거나 늘려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핸들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만 반복되도록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옵션을 통해서 12시간에 맞게 편집을 해볼게요. 오브젝트의 반복의 옵션으로 가셔서 방사형 옵션이고, 반복되는 숫자는 12개, 그리고 전체적인 반지름은 400 정도로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12시간에 맞게 반복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심에 맞게 위치를 이동시켜서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뒤집기 기능을 이용해서 대칭되는 오브젝트로 리딩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 열어보시고 곰돌이 아래쪽에 페이퍼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후에 오브젝트, 반복, 뒤집기 기능을 적용해 줍니다. 적용한 오브젝트는 마찬가지로 핸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상단과 하단의 동그라미 핸들은 대칭되는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핸들은 대칭되는 간격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선택 툴로 임의의 장소를 찍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 페인트 브러쉬 선택하신 후에 패스 컬러를, 스트로크 컬러를 연한 회색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로 낙서하듯이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잡고 있는 곰돌이의 손도 한번 그려줄게요. 원형 툴을 써서 곰돌이의 손을 표현하신 다음에 스포이드 툴로 클릭하셔서 종이를 잡고 있는 곰돌이의 손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반복 기능이 적용된 객체를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면은 오브젝트의 반복의 풀기를 누르시면은 이 반복 기능을 적용하기 전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는 반복 기능을 다 사용해서 원하는 객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객체를 좀 개별적으로 편집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오브젝트의 확장을 눌러서 객체를 확장시키신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풀기를 하시면은 이제 객체를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템플릿들을 실제로 인쇄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아이패드의 굿노트와 같은 노트 앱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편리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른 일이나 반대로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할 때는 종이에 직접 메모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다양한 메모지와 수첩, 아이패드 등 여러가지 사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커스텀 메모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책상이나 여러 장소에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어요. 할 일을 수기로 메모하신 후에 구글 캘린더 혹은 노션 같은 디지털 기반의 캘린더 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수기보다는 관리와 기록이 조금 더 편하고 알림이라든가 관련 정보에 대한 링크도 함께 기록을 해둘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일은 인생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쉬고 놀고 그런 것도 잘 챙겨야 하는데 메모 습관을 들여서 할 일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쉬고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는 습관을 만들고 할 일 관리를 하는 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압박감이나 많이 이뤄야 되겠다는 성취감 때문에 할 일을 막 많이 만들고 막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일도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나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과 시간에는 집중해서 하고 여가 시간에는 가능하다면 푹 쉬는 쪽으로 이 루틴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계획은 세워두되 상황에 맞춰서 좀 여유있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맞게 일정이나 메모를 수정해 가시면서 할 일을 관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신 일러스트레이터의 반복 객체 만들기 기능으로
자기한테 꼭 맞는 템플릿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는 미루지 않는, 미뤄서 불안해하는 그런 하루하루보다는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도비 카카오톡 채널도 친구 추가하고 아지트 챌린지 외에 다양한 어도비 소식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